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제 더 깊게 그 저변의 지식을 확대하는 이제 이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도 6분짜리인데,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 중에서 1과 플라톤이란 누구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북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도 6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플라톤은 문학 소년으로 불릴 정도로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레슬링 선수로 활약할 만큼 신체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로 전해지고 있지만 어깨와 이마가 유난히 넓었던 그를 평평하다는 뜻의 플라톤이라 불렀고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를 쓰고 낭송하기를 즐겼던 플라톤은 20살 무렵 우연히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감명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로서 큰 꿈을 키워가던 플라톤은 28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승 소크라테스가 처형된 사건이었죠. 이에 충격을 받은 플라톤은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절망하며 정치가로서의 꿈을 버리게 됩니다. 사형 집행 전 소크라테스를 구출하려 한 일로 정적들의 의심을 산 플라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아테네를 탈출합니다. 이후 플라톤은 이집트를 거쳐 시칠리아와 이탈리아를 떠돌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는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접하며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철학적 바탕을 넓히고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플라톤은 아테네로 돌아와 교육의 뜻을 두고 철인 통치자 양성을 목적으로 최초의 대학이자 철학의 전당인 아카데메이아를 세웁니다. 플라톤은 기하학이 철학적 사유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 아카데메이아의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는 현판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메이아에서는 철인 통치자 양성에 필요한 산술과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플라톤은 80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이곳에 은거하며 국가론을 비롯한 다수의 대화편을 저술하였고 교육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서양 철학의 반석을 마련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1권을 공부하다 보면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최대 걸작으로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사상가와 수학자, 철학자를 비롯한 58명의 철학 사상을 연구해 그 특징들을 그려놓은 대작입니다. 그림 정중앙에는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함께 서 있습니다. 왼쪽에 플라톤은 손을 하늘로 향하여 이상주의를,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땅으로 향하여 현실주의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죠. 스승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철학 사상을 확립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서 플라톤과 그를 철학적 세계로 이끈 스승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추상화와 연결지어 함께 추상화가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제가 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을 이어받아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는데요. 두 철학자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강조하기 위해 몸 전체가 아닌 머리 부분만을 추상화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두 철학자의 두상을 겹쳐 영혼이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플라톤의 저작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을 정리해 계승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가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신만의 독자적인 철학 사상을 정립하게 이릅니다. 이런 특징은 소크라테스의 시선을 과거인 왼쪽으로,
플라톤의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윤곽에 대한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색감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요? 플라톤의 생애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정치가를 꿈꾸던 그가 아테네의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고 철학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했으며, 올바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되는가에 대한 긴 철학의 여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에 왼쪽의 소크라테스 형상에는 푸른색을 입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표현했고, 그와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이 제자 플라톤을 거쳐 마치 얼음 속에 냉동 보관된 듯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함께 지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플라톤은 영혼을 지혜로 붉게 물들인다는 의미의 붉은색을 입혀 표현했습니다. 추상화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느끼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과 같은 어려운 인문고전도 추상화와 연결하여 생각열기 학습법으로 공부하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게 되죠. 더불어 다양한 해석을 통해 폭넓은 사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문고전은 완독이 없고 추상화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보셨죠? 자, 훨씬 깊게 두 분이 들어갔죠. 아까 앞에 4번, 2번, 6번이죠. 저 책은, 저 글은 이 에세이북 제가 전글에서 요약한 글이죠. 자, 거기서 이제 보다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고 궁금한 부분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확대되면서 이게 여러 번 반복. 이런 책들은 평생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 때 저희 본사에서 저는 원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원가를 생각하면 저런 교재 진짜 못 만들어냅니다. 저 글 하나하나가 제 글이에요. 제 글. 저 글을 100번씩 읽으면서 우리 애들의 시각으로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읽었지만 묵직해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디자인을 우리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 디자인을 우리 디자이너가 이 표지도 가져오고 이 표지도 가져왔어. 예쁘죠? 예쁘죠? 그 우리가 이거 예쁘다는 사람 반이에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야, 2개 다 붙여. 원가는 늘어나는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6분 12분이잖아요. 10번 들으면 120분이면은 60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100번이 반복. 그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걸 내가 글 쓰게 하고, 조선의 선비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읽고 반드시 글을 적어야 조선의 선비입니다. 아테네의 시민은 반드시 철학책을 읽고 오후에 아고라 광장에 나와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사람이 아테네의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님들. 읽고 끝나면은 안 돼요. 글쓰기와 발표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펠렉스의 문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10년 전에 만들 때 제보고 똘이라고 그랬어. 똘. 야, 그렇게 어려운 철학을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냐? 예? 두 번째는 지금 학교 수업이 많은데 그게 읽혀지겠냐, 시간적으로? 예? 뭐 이런 것들. 세 번째는 그 어려운 것들을 누가 가르칠 것이냐? 선생님이 철학 교수가 아니고 철학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나는 관점을 달리해서 바꿔볼게. 오늘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 정답이 있어요. 남들이 궁시는 데는 그곳에 정답이 있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는 것들은 끝물이에요. 주식을 해도 끝물에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집을 사도 끝물에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에세이북이죠. 어머님들, 이 가지고 싶습니까? 제가 2명 드릴 건데. 오늘 소감문 적습니까? 그래. 자, 어머님들. 자, 인문고전 아까 제가 학습의 근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인문고전은 생각력의 근간인데, 자, 우리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구글 같은 멋진 회사에 취직하는 것들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구글 같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머님들. 생각 열기를 하면은 구글이 뭐예요?
구글은 단순하게 우리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백과사전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구글이 되는 거예요. 아마존은 뭐예요? 우리 옛날에 책방, 동네 책방을 옮겨놓으면 뭐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별거 없다 말이에요. 에어비앤비는 뭡니까? 우리가 옆에서 좀 야 같이 동승하자. 이게 에어비앤비다. 우브는 뭡니까? 우브가 그런 거고 에어비앤비는 뭐예요? 우리 옛날에 민박집이에요. 민박집. 맞죠? 예. 네. 좀 이따 돌리지. 예, 예, 지금 하지 말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새벽 배송 합니까? 새벽 배송? 아침에 신선 알죠? 그거는 옛날에 제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가면은 제치국이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엄마들이 제치국 사이소 이라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새벽 배송이 별거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만들었던 펠렉스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거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생각 열기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어머니 보세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능 시험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수능 국어인데 어머님들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1등급 애들이 75%가 재수를 하고 재수하는 주 원인이 수능 국어 때문에 재수해요. 영어나 수학은 범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수능 국어는 범위가 없어요. 그다음에 책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고 문제만 푸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분 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만 글자가 쏟아진대요. 2만 글자, 16페이지. 그걸 읽고 문제 푼다. 그게 불가능에 가깝죠. 사전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이 뭐예요? 비문학, 인문고전이다 말이에요. 그 인문고전, 문학은 또 뭐예요? 비문학에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이게 국어 문제예요. 수능 국어. 우주론이 뭔가 하면은 저기 뉴턴의 인륜의 법칙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도 사고 이런 것들을 막 놓은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 아까 얘기했죠. 루소의 사회계약론. 국가와 국민은 계약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모르고 읽고 문제 푼다? 못 풀어요. 자, 그리고 애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이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윤리학이 공동체로 들어오면 뭡니까? 그 정치학이에요.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닌데 애들이 굉장히 상권 분리 배삭고 이러면 어려워합니다. 정치 체계 같은 것도 어려워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수학도 아까 제가 지수법칙 이야기했죠. 지수법칙. 지수법칙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은 얼마일까? 8이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아니에요. 그죠? 2를 3번 반복하니까 2의 3승이. 이거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어 지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주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들. 그 영어를 지문을 해석했다고 해서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인문고전을 모르면 수능 1등급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EBS 1타 강사가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어는 만점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수능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영어는 인문고전은 여러분들이 공부해라. 내가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고. 그래서 다 왔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이제 펠렉스가 만들려고 하는 인재상이 단순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시험 쳐서 좋은 데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20세기의 지성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억누를 수 없는 열정 세 가지가 나의 인생 전체를 관통했으니 그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망, 또 하나는 지식에 대한 탐구욕, 마지막 하나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공부를 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 지식은 인류의 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참기 힘든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양심이 있는 지성인이 되어야지 이 사회가 유의미한 곳으로 움직이고 나도 풍족해지는 겁니다. 어머님들. 앞으로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안 되고 생각 열기가 필요하고 그 생각 열기에는 반드시 인문고전이 필요하고 그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방법은 펠렉스 생각 열기의 3대 천재 학습자의 학습 방법을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익혀야 되는 거고 우리 애들이 이 애들은 앞으로 120살까지 살아갑니다. 어머님들. 이 애들이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몰랐을 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의 민첩성, 공부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부력을 키우기 위해서 펠렉스 생각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어머님들이 거기에 집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원은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이 제일 안 좋은 학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굉장히 바쁘게 왔기 때문에 이거 찍어 가십시오. 하면 제가 매일 글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글들이 이게 올라옵니다. 네이버에 밴드에 가면 펠렉스 인문학도 치면은 있고, 그 다음에 브런치에 플라톤 치면은 제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펠렉스 치면은 제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번 보시면은 울림이 있을 겁니다. 예. 자, 됐죠? 그래서, 예, 어머님들, 성공한 사람은 루틴이 있습니다. 일정한 루틴. 여러분들, 칸트가 매일 오후 3시에 그 지점을 지나다닌다고 그랬죠. 그죠? 그 이야기 들었죠? 그죠? 산책을 하는데 매일 그 지점을 지나다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그 지점을 안 지나다니고 약속을 어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이유는 칸트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은 루소의 에밀이라는 교육학 책을 읽은 거예요. 그만큼 에밀이라는 책이, 아까 제가 에밀 이야기했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이 우리 어머님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울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제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찌릿찌릿해야 되는데, 만약에 찌릿찌릿하지 않다 그러면은 유튜브 가가지고 제가 10번 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쳤어. 예? 적고 그 다음에 발표를 왔어요. 누구한테? 남편분한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하고 질문해 보세요. 자, 이것으로 마치고, 자, 제가 하여튼 오늘 이 장소 연구는 우리 금동의 캠퍼스에 우리 원장님이, 안 원장님이 굉장히, 우리 안 원장님의 자녀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다닙니다. 어머니. 굉장히 공부 잘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관이 대단히 또렷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오늘 어쨌든 어려운 시간 왔죠? 좋은 강의 했죠? 두 분한테만 제가 소감문을 직접 발표를 좀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은 이 책을 사인을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예? 사유하고 질문하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우리 자녀들의 학습관에 변동이 있었거나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계시면, 누군가는 해주세요. 제하고 답이 없죠?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예요. 이러면 다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핸드폰 한번 주보세요. 제 핸드폰. 어머님, 누군가가 제 핸드폰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제 핸드폰도 저랑, 잠시만요. 전화해보세요. 010-2078-1699 한 번만 내보세요. 앞부분 한 번만 해보세요. 예, 2078-1699.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꾸고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은 바로 누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 교육이 바꾸고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은 바로 사유하고 질문하라 자, 저한테 전화하면 이제 제가 30분 동안은 전화 안 받습니다. 이걸 다 들어야지.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중간에 끊고 다른 전화로 해가지고 왜 안 받냐고 이러는데, 예. 우리 이제 이 펠렉스 수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GMB에 다니는 분들은 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댄스곡으로 또 만들고 있어요. 어머님들. 예. 그래서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사유하고 질문하라.
그런 겁니다. 오늘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원장님이 또 마이크 들고 말씀을 좀 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